안녕하세요, 이상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험 연구원을 위한 통계학 전 영상에서 오차막대에 대한 내용을 했었죠. 그때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를 다음 시간에는 두 개의 실내 구간으로 이루어진 오차막대의 해석법에 대해서 알려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약속대로 두 개 이상의 어떤 그 실내 구간 베이스에 오차막대, 에러바가 있을 때 어느 정도 겹침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연구 보고서라든지 논문을 보게 되면은 그래프가 있죠. 그래프가 뭐 산점도가 됐던 혹은 막대 그래프가 됐든 간에 이제 에러바, 오차막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데이터가 있다. 라고 했을 때, 오차막대가 이제 다양하게 그려지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형태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두 개의 오차막대가 지금 서로 겹치지가 않죠. 이렇게 뭐 그려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혹은 어떤 경우는 여기서의 오차막대와 두 번째 데이터에서의 오차막대가 어느 정도 겹치는 경우, 이렇게 겹치는 경우가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좀 더 극단적으로 오차막대가 지금 실내 구간이 좀 더 커가지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크게 겹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요. 크게 겹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각 경우마다 우리가 이 두 개의 데이터가 과연 유의적으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 모양만 보고도 어느 정도 결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근거를 제가 이제 몇 가지 증명을 좀 해서 이번 시간에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은 두 개의 데이터의 평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차막대를 그렸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예요? 하나의 데이터 자체가 지금 한 번 측정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여러 번 측정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점을 우리가 이제 보통 평균이라고 볼 수 있죠. 자, x1 바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x2 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가 모평균은 모르지만, 그죠? 모평균은 모르지만 몇 번의 실험을 거쳐서 반복을 해서 나타난 평균들을 가지고, 그죠? 그럼 결국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예요? 두 개의 독립 모집단으로부터 두 개의 표본을 뽑아서 그 표본 평균을 구해서, 그죠?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이 과연 모평균이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검정을 실시를 한다라고 했었고요. 그때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중심 충량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일단 뭐 검정이니까 한번 가설부터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문가설이다. 그러면은 이제 서로 차이가 없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때 모평균은 뮤1, 요때 모평균은 뮤2라고 그러면은 뮤1 마이너스 뮤2가 같다.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고요. 대립가설은 어떻게 돼요? 크거나 혹은 작거나 혹은 같지 않거나.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x1바가 더 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뮤1이 더 크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대립가설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중심 충량은 우리가 어떻게 구했죠? x1 바 마이너스 x2 바 마이너스 뮤1 마이너스 뮤2인데 지금 보면은 규모 가설에서, 그죠? 가설 평균의 차이가 지금 0이니까 따로 여기다가 좀 안 써놓고 그냥 요것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뭐 어떻게 해요? 차이에 대한 표준 오차. 그래서 이걸 갖다가 구하게 되면은 n1분의 sp 제곱. 자, 여기선 지금 보면은 우리가 등분산을 가정을 했죠. 보통 이제 등분산 검정을 실시를 해서 두 개 데이터가 지금 두 개 집단이 분산이 같냐 다르냐, 그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험을 하면 어떻게 돼요? 같은 시험법을 사용을 해서 여러 가지 다른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측정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보면 좀 분산이 비슷하죠. 분산이 비슷하고, 등분산을 가정하는 것에 대해서 또 이제 우리가 간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각각의 표준 편차, 그죠? 그래서 각각의 표준 편차 S1, 그 다음에 S2를 이런 식으로 나눴을 때 이 값이 보통 0.5보다 크거나 혹은 2보다 작은 경우, 그런 경우 우리가 등분산을 어느 정도 가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등분산을 가정했기 때문에 각각의 지금 분산을 우리가 공통분산으로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 값이 이제 어떻게 돼요? 이 값이 어떤 t 값보다는 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값이 t, 이 t 값은 뭐 어떻게 돼요? 자유도를 n1 플러스 n2 마이너스 2를 따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유의 수준이 알파인, 요런 값보다는 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이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상황을 좀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등분산도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시험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어떤 일정 논도에 따른 어떤 결과값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여기서는 뭐 3번 하고 여기서 뭐 5번 하고 뭐 이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우리가 측정을 할 때 거의 같은 반복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더 등분산 가정한 것 이외에도 N1과 N2가 서로 같다. 예,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N으로 이렇게 하나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필요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모집단이 정규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죠? 예, 왜냐하면 우리가 T 분포를 사용하니까 모집단이 정규성을 가져야 되고, 각각의 지금 분산이, 각 집단의 분산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말해서 여기서의 측정 오차, 여기서의 측정 오차는 거의 같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반복수는 같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보통 많이 그렇게 하니까 한번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의 지금 식이 약간 바뀌어야 되겠죠? 어떤 식으로 바뀌면 되겠습니까? x1 바 마이너스 x2 바 이 값을 나누는데 n1과 n2가 지금 n으로 지금 통일됐으니까 그래서 2sp 제곱 나누기 n 이 값을 루트 씌운 거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값이 이제 어떻게 돼요? 어떤 t 값보다 커야 되는데, 자, 요 t라고 하는 것은 이제 t 분포가 자유도가 지금 n 플러스 n1 플러스 n2 마이너스 2니까 그죠? 근데 지금 이게 다 n으로 갔다고 그랬죠. 그래서 2n 마이너스 1 그래서 2 가로 열고 n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자유도를 가지고요. 그 다음에 유의수준 알파인. 이 조건을 만족을 시키면은 유의수준 알파에서 지금 보면은 x1 바, x2 바라고 우리가 표시할 수 있는 이 데이터들이 지금 서로 모평균이 같지가 않다. 그죠? 예. 뮤1이 더 크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차박대가 이제 서로 겹치는지, 얼마나 겹치는지 그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우는 오차박대가 지금 서로 겹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은 각각의 지금 신뢰 구간이죠, 그죠? 신뢰 구간. 그래서 각각의 신뢰 구간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지금 보면은 x1 바의 신뢰 구간의 최소값이 x2 바에 대한 신뢰 구간의 최대값보다 더 큰 경우. 그래서 요걸 식으로 나타내면은 어떤 식으로 쓸 수가 있냐면은 이 값이라고 하는 것은 x1 바 마이너스 t 곱하기 루트 n분의 s 그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x1 바 마이너스 t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t라고 하는 게 여기서 자유도가 어떻게 돼요? n 마이너스 1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2분의 알파 그죠? 양측 검정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표본의 크기는 n이죠. 그죠? 그래서 n이고 표준 편차가 s1인데 지금 보면 이제 합동 표준 편차하고 공통 분산으로 구해서 SP 제곱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한꺼번에 루트한 거, 그죠?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고, 이 값이 뭐보다 커요? x2 바 플러스 tn-1, 2분의 알파 곱하기 n분의 sp 제곱을 또 마찬가지로 루트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죠. 자, 이걸 정리를 하면 이제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x1 바 마이너스 x2 바 그 다음에 이걸 이쪽으로 넘겼어요. 그죠? 넘겨가지고 쓰게 되면은 2tn-1, 2분의 알파 곱하기 n분의 sp제곱 루트 씌운 거 이렇게 되는데 2를 갖다가 이제 이 루트 안으로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tn-1, 2분의 알파 하고요. 그 다음에 n분의 4sp 제곱 루트 씌운 거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것만 보고 이제 이게 과연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x1 바, x2 바라고 하는 표본 평균이죠. 그죠? 표본 평균으로부터 우리가 모평균 뮤1, 뮤2가 과연 같다. 그죠?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중심 충량을 다시 한번 써보면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1 바 마이너스 x2 바. 자, 그 다음에 n분의 2sp 제곱 이것을 루트 씌운 값. 이 값이 지금 t 값보다 커야 되는데 여기서 t 값은 자유도가 2n-1 그죠? 이렇게 콤마 알파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걸 만족을 시키면은 무조건 차이가 있다. 특히 여기서는 지금 x1 바가 더 크니까 뮤1이라고 하는 모평균이 뮤2보다 유의적으로 차이가 있다. 유의적으로 더 크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요걸 갖다 이제 다시 한번 좀 풀어서 써보겠습니다. x1 바 마이너스 x2 바. 자, 그 다음에 요게 t 2n-1 그죠? 자유도 알파. 그 다음에 여기가 n분의 2sp 제곱 붙인 거. 자, 요걸 가만히 보면은요. 일단 요 부분과, 그죠? 요 부분이 지금 크기 차이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루트 안에 들어있는 건 어때요? 지금 n분의 4sp 제곱이고요. 그죠? 여기는 n분의 2sp 제곱입니다. 그러면은 어디가 더 커요? 당연히 이쪽이 더 크죠. 이쪽이 더 큽니다. 자, 그 다음에 t값. t값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T분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프가 있으면은 지금 자유도가 n-1인 경우, 그죠? n-1인 경우에 T분포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꼬리가 두꺼운 거예요. 그죠? 두꺼운 거고. 자, 그 다음에 자유도가 2n-2, 그죠? 2 괄호 열고 n-1. 그러니까 요거의 자유도는 2배예요. 그죠? 2배이기 때문에 자유도가 크니까 꼬리가 상대적으로 얇으면서 또 위쪽으로 솟아있는 이런 형태의 아마 T분포를 나타낼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요 가장 최대값, 여기는 이제 어떻게 돼요? 여긴 0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보면 어떻게 돼요? 요쪽에 지금 기강력이 2분의 알파인, 그죠? 2분의 알파인 T값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요게 n-1이고요. 그죠? 요게 지금 자유도가 n-1인 경우, 요 값이 자유도가 2n-1, 그죠? 2배인 경우,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여기서는 지금 2분의 알파, 그죠? 2분의 알파고요. 여기서는 알파예요. 지금 자유도가 2배인 경우가 이 꼬리가 더 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알파가, 여기서 말하는 알파가 한 이쯤이다. 요 부분이 알파다. 그죠? 요 부분이 알파고, 요 값 자체가 t의 자유도가 지금 2n-1, 그죠? 콤마, 알파.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지금 빨갛게 표시된 자유도가 n-1인 요 t분포의 경우는 어떨까요? 지금 알파보다는 더 면적이 반이에요. 2분의 알파예요. 그죠? 2분의 알파고, 지금 요 꼬리 부분에서 어떻게 돼요? 지금 파란색으로 지금 표시된 자유도가 2n-2인 T분포보다는 꼬리가 더 두터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T값이 어떻게 돼요? 좀 더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좀 더. 그래서 좀 더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쭉 끌어서 이쪽이 2분의 알파다. 그죠? 그랬으면은 바로 요 값이 T의 n-1, 2분의 알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요 값보다는, 그죠? 요 값이 항상 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요거보다 크면은 무조건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건데, 그죠? 지금 요거보다는 이 값이 항상 커요. 그죠? 이 값이 항상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t 2n-1, 알파 n분의 2sp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이 조건을 만족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럴 때는 이제 뭐예요? 무조건 지금 보면은 그래서 크거나 혹은 같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같아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요 지금 막대가 요 위까지 좀 더 올라와도 상관없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 실내 구간의 최소값이 지금 이 두 번째 더 낮은 값의 평균에 대한 실내 구간의 최대값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에는 유의하게 차이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오차막대가 조금 겹칠 때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거냐면요. 이런 경우죠. 지금 보면 여기서 지금 x의 평균, x1의 평균이 x1 바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의 x2의 평균이 x2 바가 있다라고 했을 때, 에러바가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그죠? 요 x1의 에러바의 신뢰 구간의 최소값이 저 x2의 평균보다는 큰 거예요. 어느 정도 앞 경우보다는 좀 겹치는데 이 값이 요거보다는 좀 큰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에러바가 앞의 경우보다는 좀 더 크게 그어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 에러바의 최대값이 x1바라고 하는 값보다는 그래도 작은 겁니다. 요 값이 요 최소값이 지금 여기보다는 큰 경우보다. 그 다음에 여기서의 최대값이 x1 바보다는 그래도 작은 경우. 그래서 약간 겹치는 경우죠. 이제 어떻게 또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보면은 x1 바가 그죠? 요거보다는 큰 거니까. 그래서 x1 바가 크다. 뭐보다 크다? x2 바에 플러스 t n-1, 2분의 알파 n분의 sp 제곱을 루트한 거. 그죠?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고요. 요걸 다시 풀었으면은 이쪽으로 넘어가서요. 이쪽으로 넘어가서 x1바 마이너스 x2바 값은 t n-1, 2분의 알파 n분의 sp 제곱을 루트한 거.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보면은 x1 바 그죠? 마이너스 t n-1, 2분의 알파 n분의 sp 제곱을 루트한 값이 그죠? 이 값이에요. 이 값이 지금
x2 바보다는 크다. 그죠? x2 바보다는 크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는데, 이걸 가만히 보면 이거 옮겨가지고 정리하면 뭐예요? 요거랑 똑같아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유도할 수가 있나요? 오차막대 최대 최소도 우리가 비교해 볼 수가 있겠죠? x1 바 마이너스 t n-1 2분의 알파 n분의 sp 제곱 이 값, 그죠? 요 값이 지금 이거보다 작은 거죠, 그죠? 작으니까 x2 바 플러스 t의 n-1, 2분의 알파 n분의 sp 제곱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고요. 자, 요거를 다시 정리를 하면은 x1 바 마이너스 x2 바가 이걸 넘어가고 이쪽으로 넘기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요거는 지금 넘어가서 2가 되니까 다시 n-1, 2분의 알파 n분의 4p 4sp 제곱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랑 합하면은, 그죠? 요거랑 합하면은 지금 이렇게 쓸 수가 있죠. t n-1 2분의 알파 n분의 sp 제곱 이렇게 하고 x1 바 마이너스 x2 바 n-1 2분의 알파 n분의 4sp 제곱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자, 뭘 보고 우리가 이제 또 결정을 하면 될까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요식을 가지고 결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식을 어떻게 하면은 2의 n-1, 알파, 그죠? 그 다음에 n분의 2 sp 제곱 루트 씌운 거 이거보다 이렇게 되면은, 그죠? 이렇게 되면 유의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값이랑, 그죠? 요 값이랑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요거 비교하는 게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첫 번에 오차막대가 아예 안 겹칠 때는 비교하는 게 확실하게 어떤 게 어떤 것보다 크다라고 말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은 앞에 이 t값, 그죠? 요 t값만 비교한다고 그러면은 무조건 지금 위에 있는 요 t값이 아래에 있는 t값보다 큰 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이 루트 안에 여기서는 n분의 sp 제곱인데 여기는 n분의 2sp 제곱, 그러니까 루트 1을 곱해도 과연 여기가 더 클 수가 있느냐라는 걸 따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상황이 좀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엑셀을 가지고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엑셀을 가지고 한번 자유도에 따라서 자유도 뭐 2서부터 한 자유도 한 30까지 해가지고 한번 그 t값이 과연 서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봅니다. 그죠? 봤을 때 루트 1을 곱해도 이쪽이 더 큰 경우가 있고요. 그죠? 루트 1을 곱하면 이 부분이 더 큰 경우가 있어요. 루트 1을 곱해도 이쪽이 더 크다라고 했으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유의하다. 그죠? 다시 말해서 자유도가 degree of freedom이 5 이하다. 5 이하인 경우에는 무조건 이쪽이 더 큽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항상 만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의하게 차이가 난다. 그죠? 유의하게 차이 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자유도가 6 이상이다. 그러니까 시험 횟수가 반복수가 7번 이상인 경우에요. 그렇죠? 7번 이상. 그런 경우에 만약에 이렇게 됐으면은 이때는 실제로 숫자를 집어넣어 가지고 검정을 해서 우리가 보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써먹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보통 우리 같은 제약 바이오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시험을 할 때 아무리 반복을 많이 한다고 그래도, 그죠? 자유도가 5 이하로 되려면 어떻게 돼요? 시험수가 6번, 그죠? 반복수가 6번 이하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6번보다 더 많이 할 경우는 거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통 한 3번 한단 말이에요. 그죠? 3번 하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밖에 안 겹친다. 적어도 지금 여기서의 최소값과 여기서의 최대값이 각각의 평균보다 더 넘어서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보이는 경우에는 유의하게 차이가 난다. 그죠? 실내 구간으로 서로 비교를 했을 때 그때 투샘플티 검정을 하면은 그때는 무조건 유의하게 차이 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에는 오차막대가 좀 많이 겹칠 때 많이 겹쳐서 지금 보면은 x1바의 실내 구간의 최소값이 x2보다 더 작게 나오거나 혹은 x2바의 실내 구간의 최대값이 x1보다 더 많이 잡히는 경우,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한번 또 식을 또 세워보면은 x1 바가 x2 바 플러스 t의 n-1, 2분의 알파 n분의 sp 제곱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뭘 가지고 비교할 수 있나요? 예, 또 요걸 가지고 비교할 수 있죠. 그래서 x1바 마이너스 n-1, 2분의 알파 n분의 sp 제곱을 루트 씌운가. 이 값이 지금 뭐보다 작아요? x2보다 작은 거죠. x2 바보다 작은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는데 결국 이것도 지금 보면 어떻게 돼요? 예, 이쪽으로 좀 뭐 넘기고 그죠? 예, 하다 보면은 똑같은 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x1 바 마이너스 x2 바 t의 n-1, 2분의 알파 n분의 sp 제곱 이 값보다 작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기준이 뭐였죠? 유의하게 되려면 x1 바 마이너스 x2 바가 뭐보다 커야 된다? t의 en-2 그죠? 콤마 알파 그죠? 그 다음에 n분의 2sp 제곱법 그죠?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건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금 보면은 요것보다 무조건 크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이것보다 지금 작다고 그랬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 경우도 지금 보면은 요 값이랑 요 값이랑 지금 비교를 하면은, 근데 앞에서 비교를 했어요. 그죠? 앞에서 비교를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degree of freedom이 5보다 작은 경우, 그죠? 5보다 작은 경우에는 루트 1 곱해 주더라도, 그죠? 루트 1 곱해 주더라도 이게 더 크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그래서 n-1, 2분의 알파, 그 다음에 n분의 sp 제곱. 이 값이 지금 보면은 요거보다 크다. 만약에 degree of freedom이 6 이상이다. 그죠? 6 이상이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반대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요럴 때는 자, 자유도가 5 이하다. 그죠? 자유도가 5 이하인 경우에는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일단은 판단하는 기준은 지금 요렇게 돼 있어요. 요걸 만족을 하면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건데, 일단은 여기서 계산을 해서 볼 때는 실제는 이제 이거예요. 그죠? 이 상태고, 자유도가 5보다 작을 때는 무조건 지금 이 값이 요거보다는 커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그죠? 이 상태에서 지금 요 값이 요 값보다는 크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보면 x1 바 마이너스 x2 바가 지금 요거보다 작으니까, 그죠? 작으니까 결론적으로 x1 바 마이너스 x2 바가 이 값보다 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작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은 알 수 없음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이제 숫자를 집어넣어 가지고 검정을 했을 때 나오는 결과를 보고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래프만 봐서는 알 수가 없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6 이상인 경우, 그죠? 6 이상인 경우. 야, 이때는 지금 보면은 요 값이 항상 커요. 그쵸? 요 값이 항상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인데 요거보다는 지금 이 값이 이거보다 이제 항상 크니까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이 값은 무조건 만족을 못하는 것이죠. 그죠? 무조건 만족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차이가 없다. 유의하게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귀음과서를 채택을 하는 거죠. 유의한 차이가 없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앞에서 뭐 이것저것 굉장히 수식을 많이 써가지고 복잡하게 설명을 했지만은 사실 여러분들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 두 개의 오차막대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일단 겉눈으로 볼 때는, 그리고 오차막대가 지금 실내 구간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폭을 지금 계산해서 표현은 해 놓은 것이다 라고 했으면은, 이렇게 지금 서로 두 개의 지금 실내 구간이 겹치지 않는 경우, 그죠? 이런 경우는 무조건 유의하게 차이가 있다. 그죠? 유의하게 차이를 보인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어때요? 여기서는 지금 약간 겹치는데, 지금 이 높은 평균값의 최소값, 그죠? 실내 구간 최소값과 최소값보다는 그래도 옆에 있는 x2 바라고 하는 평균이 낮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실내 구간의 최대값보다는 지금 보면은 다른 평균이 더 높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밖에 안 겹칠 때는 두 가지 경우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degree of freedom이 5 이하인 경우, 그 다음에 자유도가 6 이상인 경우, 그죠?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을 했을 때, 일단은 자유도가 5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예요? 유의하게 차이가 있다. 그죠? 유의하게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6 이상인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이제 알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많이 겹쳐요.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실내 구간의 최소값보다 지금 어떻게 돼요? x2 바가 좀 더 크죠. 그죠? 이렇게 되거나 혹은 여기서의 실내 구간 최대값보다 x1 바가 더 작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굉장히 두 개의 실내 구간이 많이 겹친다 하는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유도를 따져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유도가 5 이하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알 수 없다는 얘기는 그래프에서 지금 나와 있는 그 오차 막대만 가지고 우리가 유의하게 차이가 있다 없다를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말해서 유의한 정도에 따라서 지금 차이가 있다 없다고 결론을 못 내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 이건 알 수 없다 그러지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사실 숫자를 집어넣고 가설 검정을 해보면은 나올 거예요. 그죠? 예, 뭐 알파가 뭐 0.05라고 했으면은 0.05보다 뭐 크냐 작냐 뭐 거기에 따라서, 그죠? P 값에 따라서 이제 그 결론을 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여기는 L아빠의 상태만 보고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유도가 6 이상인 경우, 이때는 어떻게 돼요? 예, 이때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 그죠? 예, 유의한 차이가 없다. 다시 말해서 귀무가설을 채택한다는 얘기죠. 예, 거의 같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두 개의 오차막대, 산점도라든지 막대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두 개의 오차막대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두 집단의 모평균이 과연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다르다고 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가 있는 그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보통 이제 이때 필요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험하는 시험 결과값들은 정규 분포, 그죠? 정규 모집단이라고 하는 가정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뭘 또 가정해야 됩니까? 두 개의 모집단의 분산은 서로 같다. 등분산을 가정해야 되고요. 등분산 가정. 자, 그 다음에 또 표본 크기가, 그죠? 두 표본 크기는 같다. 요 가정 하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자유도를 사실 뭐 5 이하, 그 다음에 6 이상 뭐 이렇게 따졌는데, 실제로 우리가 시험할 때는 어떻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다 이제 5 이하죠. 그래서 요 부분만 우리가 머릿속에 넣고 그래프를 보시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앞에서 제가 이제 뭐 식을 뭐 복잡하게 써가지고 이제 유도해 드린 거는, 만약에 뭐 이해하기 골치 아프시면은 요 내용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으시면은 훨씬 더 데이터를 보시고 해석하시기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왜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했냐고요? 채널명을 보세요. 채널명. 채널명이 그걸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오차막대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유의적으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